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 클랜코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충주 지역 고교 평준화가 다음 달 여론조사로 결정됩니다. 90을 넘긴 목수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손수 지팡이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나운 개가 탈출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개 포획이 2,000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청주에서만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충주에서도 고교 평준화를 도입할지 다음 달 여론조사로 결정이 됩니다. 추진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의 방향과 절차를 이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주의 한 중학교, 1, 2학년 학생 340여 명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고교 평준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평준화가 시행될 경우 첫 대상이 될 학생들인 만큼 관심도 뜨겁습니다. 학부모도 짬을 내 직접 걸음을 했습니다.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인근 초등학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 불과 3년 뒤면 고교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6학년도 설명회의 주체입니다. 충주 지역 고교 평준화는 성적에 따라 내 권역으로 나누고 학생마다 4지망까지 지원하는 것. 현재 청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골고루 섞이도록 차등 분배가 아닌 권역별 추첨을 택했습니다. 일반 고교 8군데 가운데 읍면 지역은 통학 여건을 이유로 제외돼 동지역 학교만 평준화 적용을 받습니다. 좀 거리가 먼 읍면 지역은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충주 시내에 있는 6대 학교만 하기 때문에 어떤 통학이나 어떤 배정상의 어떤 어려움들은 없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고교 평준화의 운명은 다음 달 실시될 여론조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부터 2주 동안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와 교사 등 모두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령에 따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고교 평준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명문고 육성과 균형교육 사이에서 어떤 논리가 우세할지 결과는 여론조사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교원대 부설고등학교의 청주 오송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대는 부설고 건물이 낡아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충북형 명문고 육성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면서 이번 달에는 교육부의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금까지 교육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부설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원대는 교육부가 580억 원이라는 이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폐기물 과다 소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옛 진주산업 클랜코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청주시는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업체 측 주장이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각로에 폐기물을 단순히 더 넣어 태우는 것은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청주시의 상급기관인 환경부가 그동안 과다 소각 행위를 규율할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한 만큼 재판부가 확장 해석할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가 변론 중간 제출한 추가 처분 사유인 허가와 다른 소각로 증설 또한 이 재판의 동일한 쟁점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법성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별도 형사재판에서 불법성이 드러난 증설은 허가 취소 처분 이후 문제로 소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주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판결이라며 공익과 안전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꼭 해줄 거라 이런 믿음이 가고 매 재판 때마다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떨릴 정도로 기분이 참담합니다. 청주시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분석을 통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별도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한 소강로 증설은 공소시효가 없는 속임수에 의한 허가로 보고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요즘 맹견 탈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동에서 탈출한 진돗개가 동네와 논밭을 활보하고 다니며 주민들을 위협하다가 119에 의해 포획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119로 개가 사람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며칠 전 목줄이 풀린 채 사육장을 탈출한 7살 암컷 진돗개가 인근 마을과 논밭을 활보하고 다니며 주민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돌에 가려고 그러면 막 따라와. 사람들 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개와 한바탕 숨바꼭질을 벌였습니다. 소방관들은 출동한 지 40분 뒤에 마취총을 이용해 탈출한 개를 포획했습니다. 지난달 제천 도심에서 목줄 풀린 대형 도사견이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붙잡혔고 지난 2월에는 청주의 한 개사육 농장에서 대형견 30여 마리가 탈출했다 포획되는 등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줄 풀린 맹견은 닭과 토끼 등 가축을 물어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크게 다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줄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입마개 등은 철저히 착용을 하셔가지고 자기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소방당국에서 집계한 개포획 건수는 전국에서 4만 9천여 건, 충북에서만 2천 건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됐다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관련 백서 제작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제천시의회 예결위는 12억 500여만 원을 삭감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기며 자치행정위원회가 전에 깎았던 백서 제작비 1,000만 원을 복구했습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백서를 발간하자는 것이 상임위 판단이었는데 백서 발간 시점이 오는 12월이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90을 넘긴 목수 할아버지가 손수 지팡이를 깎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부한 지팡이가 3,000개에 달합니다. 정재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자른 나무를 대패로 쉼없이 깎아냅니다. 모서리가 사라져 둥그스름해지자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기를 수차례. 투박했던 강목이 원목 고유의 색을 띤 원통형 막대기로 변합니다. 이어 나무 토막에 그림을 그려놓고 끌과 망치로 쓸모없는 부분을 쳐내자 금세 손잡이가 만들어집니다. 미리 만든 막대기와 연결하니 지팡이 완성. 재료 확보부터 도장칠까지 모두 올해 92살인 서재원 할아버지 혼자서 한 작업입니다. 지팡이만 만드는 시간이 8시간이나 9시간 이렇게 50개 완성해서 칠을 하려면 다 따지면 한 20일 걸려요. 전직 목수였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만든 건 올해로 5년째. 청력을 거의 잃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취미 삼아 시작했는데 그동안 만든 게 3,000개에 달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재료비만 1,000만 원을 썼는데도 그동안 만든 지팡이를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모두 고맙다고 하고 또 여럿이 모인 데 가면 그래도 대우도 받고 이게 사람 사는 보니가 아니냐. 올해에도 지팡이 1,000개를 기증해 보훈군과 노인회가 고마움의 표시로 마련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마음의 지팡이. 2,000명한테 다리 하나씩 더 보태준 게 한 사람한테. 할아버지는 기부를 시작한 이후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며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유지돼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까지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도 웰리스 관광 거점 대상 지역으로 충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를 선정했습니다. 웰리스 관광은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분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경상남도에 이어 두 번째 선정입니다. 문체부와 충청북도는 8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웰리스 콘텐츠를 발굴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합니다. 또 웰리스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 웰리스 관광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에 개최되는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서도 국제대회 위상에 걸맞는 도핑 검사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